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캐나다 컴플레인 시스템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영어에 대한 고민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요즘엔 불의를 봐도 꼭 참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떤 말씀인지 정말 공감이 돼요. 캐나다에 살다 보면 영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어떤 때는 나중에 상황 파악이 되는 때도 있고, 당시에는 불합리한 것을 알아도 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원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문제라면 불의를 참지 마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캐나다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경우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4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스타벅스에서 어떤 지인이 인종차별과 같은 무례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서 나중에 고객센터에 이 일을 알렸고 아주 큰 사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 직원이 근무했던 날짜와 시간,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서 알린다면 누군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근무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큰 기업과 같은 경우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칸이 보통 있습니다.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반드시 답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요, 연세가 조금 있는 부부셨는데 은행에서 직원이 대놓고 약간 인종차별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서 나중에 본사에다가 메일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쪽에 지점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선물도 이렇게 한 박스 보내셨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불합리한 일을 겪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분히 나중에라도 그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제가 벌금 티켓을 받았을 때도 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난데없이 날아드는 벌금 티켓은 언제나 당황스러운데요. 가격은 더욱 충격적이죠. 보통 130불에서 300불까지 속도에 따라서 벌금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판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재판에 나갈 신청을 해두었어요. 남편이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 아주 힘든 구간이어서 충분히 사유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 그 웹사이트에 사유를 적어서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상황과 그 생각하는 바를 소상히 적어서 냈더니 어느 날 벌금을 그냥 온라인으로 낼까 이러고 봤는데 그 벌금 티켓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벌금 티켓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없애주거나 또 벌금이 감소되기도 하니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의로 과속을 했다면 해당되지 않겠죠. 세 번째는 카드 수수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사기 사건으로 은행 계좌를 아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지만 어떤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그 돈이 2번이 인출이 되고 한 번을 돌려주는데 그것을 수수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돈까지 정말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런 오류가 있었으니 좀 고려해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이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컴플레인을 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 태도를 좋게 해야 합니다. 사실 컴플레인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여기서는. 그래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식으로 좋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일이 더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요, 제가 캐나다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젊음을 믿고 보험을 제대로 안 들어두었답니다. 아플 일이나 응급실 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학생보험이 있었지만 그 와이프까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부터 등 뒤에 누가 칼을 꽂는 것 같은 그런 숨 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심해져 근처 워크인에 갔더니 2시간을 기다려서 만난 의사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 시간까지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의사는 증세가 심하면 응급실로 가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응급실에 처음부터 못 간 이유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작은 동네의 병원 의사도 만나는데 100불이 들었으니 응급실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는 통증에 호흡 곤란까지 오니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향했고요. 접수하는 곳에서 헬스케어가 없으면 의사 만나는 비용을 빼고 일단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만 1,038불이 든다고 하더군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 앞에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망설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 검진부터 받아보기로 했고 다른 병원까지 결국에는 이송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무려 2곳에서 응급실에서 받았던 병원의 검진비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영수증을 찾아보았는데요. 기본 검진 비용 1,038불 더블에 의사 2명 만난 비용, 그리고 검사 비용, 앰뷸런스 이송 비용까지 합쳐서 한 4,5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자가 면역으로 인한 근육 경직이나 아니면 공황 증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는 합리적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때 1차 검진 후에 상태가 몸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서 의사에게 다른 병원으로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의사는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을 너무 강하게 권했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런 점을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휴먼 리소스 같은 곳에 상담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1,038불을 제해주는 일이 있었답니다. 캐나다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응급실 커버가 되는 비용은 꼭 들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전에 워킹 때는 제가 그 보험을 들었었는데 응급실도 커버가 됐었고 1년짜리 보험이었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캐나다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중에라도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사유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헬스 커버가 안 된다면 꼭 보험을 들고 가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어로 처리해야 하니 영어를 항상 잘 익혀두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 말고도 여러 곳에 글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거나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현지에 생활하면서 고민한 영어에 대해 남편과 함께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면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이 스몰 토크 책 무료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오늘도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